예, 2교시 시작합니다. 자, 2교시의 큰 주제, 뭐 이번 주차의 큰 주제죠. 주제에 해당되는 폴리모피즘에 대해서 설명을 할 텐데, 일단 폴리모피즘에 대한 개념, 정의 부분들, 기초 지식 부분들을 설명을 하고, 그 각각의 종류를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폴리모피즘, 다양성의 개념인데요. 다양성의 개념. 일단 사전적 의미를 먼저 보면은 여러 가지 형태가 존재한다라는 게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자, 그리고 얘는 이 다양성에 해당되는 폴리모피즘의 어원은 폴리, 즉 하나 이상이라는 뜻과 몹이라는 형태가 합성된 하나 이상의 형태라는 단어를 말하게 돼요. 다양성의 기본 설명을 예로 들어서 한다면, 일단 여러분들이 우리 코드 할 때 아주 자연스럽게 그냥 썼던 것 중에 하나, 문자열들의 덧셈 연산을 했을 때는 문자열의 결합 연산으로 사용되고 있죠. 자, 이런 연산자 역시 다양성을 가지고 있어요. 왜냐? 플러스 연산자 역시 단순하게 숫자들끼리 더하는 역할도 할 수 있지만, 수의 덧셈 연산으로도 볼 수 있지만, 문자열 결합에 해당되는 형태로도 사용이 됩니다. 즉 플러스는 기호는 하나인데 형태가 두 가지인 거죠. 1번 문자열 결합으로도 쓸 수 있다. 2번 산술 연산으로도 쓸 수 있다. 그럼 사용하는 환경에 따라서 그 형태가 각각 다르게 구성될 수 있다는 게 다양성의 한 예고요. 덧셈은 기호는 하나지만 두 가지로 나타날 수 있으니까요. 자, 그 다음에 상속관계에서 사용자가 만든 사용자 정의 클래스에서도 다양성의 모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아래 그림인데요. 이동이라는 의미는요. 이동 의미는 다양한 이동 수단의 공통적인 특징이라고 볼 수 있을 거예요. 대표해서 이동이라고 볼 수 있겠죠. 공통점입니다. 여기서는 이동, 버스로 이동, 지하철로 이동, 비행기로 이동, 자전거로 이동, 뭐 순간 이동, 뭐가 됐든 간에 어떻게 보면 약간 탈 것을 의미하게 될 겁니다. 그렇죠? 근데 그냥 공통치에서 공통점으로 바라본다면 이동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이동. 그럼 이동이라는 메소드를 만들면은 이동 메소드는 상황에 따라서 서로 다른 형태로 동작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럼 그 또한 다양성이 제공된다 라고 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프로그램에서의 다양성 계속해서 보시면은 메서드의 다양성 1번과 메서드의 다양성 2번으로 볼 수 있는데, 뭐 비슷한 얘기의 확장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 같아요. 삼각형, 사각형, 원 클래스가 있다라고 가정했을 때, 이 클래스 안에 같은 이름의 함수 getArea라는 메소드가 있다면, 이 메소드는 모두 면적을 계산한다는 의미로 볼 겁니다. 근데 삼각형의 getArea 공통점이죠. 면적을 계산한다. 사각형의 면적을 계산한다. 원의 면적을 계산한다. 와 같이 getArea는 하나지만 서로 다른 곳에서 서로 다르게 이용을 될 수 있기 때문에 또한 다양성이다. 자, 두 번째, 메서드의 이름이 같지만 그 의미가 다른 경우도 있습니다. 뭐 지금 여기서 이렇게 쉽게 얘기한다면 getArea라고 해도 getArea의 의미는 모두 면적을 구한다는 의미는 동일합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수행하고 작업하는 내용, 즉 계산 내용이 서로 다르지요. 즉 도형에 따라 면적 계산 공식이 다르게 정의되는 경우 행동이 다르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양성은 그 이름이 같으나 각각의 동작 또는 결과가
다르게 나타남을 뜻한다. 이런 얘기 많이 하죠. 다양성 하면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먹는다. 함수가 있다라고 쳤을 때 메소드가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이게 동물, 뭐 일단 곤충 뺍시다. 동물에서 먹는다라는 기능이 있으면 사람도 동물이니까 상속받을 수 있겠죠. 사람이 있을 거고, 자, 호랑이도 동물이니까 상속받을 수 있겠죠. 또 기타 등등 상속을 받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사람이 먹는다라고 말하는 것과 호랑이가 먹는다는 두 가지는 같이 먹는다지만 실제로는 동작이 서로 다르게 일어날 수 있다는 거죠. 즉 이것은 다형성이 제공되고 있다 라고 보는 겁니다. 의미는 먹는다지만 모두 먹는다는 의미 같은 의미지만 각각의 객체에서는 서로 다른 결과를 또는 다른 출력을 내보낼 수 있는 형태로 된 것을 다형성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해되시죠? 그래서 다형성의 정의를 다시 한번 내리면요, 최종적인 정의, 여러 가지 형태를 가질 수 있는 그러한 능력. 예. 그래서 하나의 참조 변수로, 즉 객체를 선언할 때 사용하는 인스턴스 변수요, 객체 변수로 여러 타입의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능력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이건 뭘 얘기를 하는 거냐면요, 자요, 이렇게 차일드 자손 객체가 있고요, 이것의 부모 객체인 페런트 객체가 있다라고 했을 때 자식은 부모로 저장할 수 있죠. 그러면 변수를 만들 때 페런트 타입의 변수를 만들고, 실제로는 new하고 child 이렇게 보관할 수 있는 게 업캐스팅이었어요. 그러면 이 페런트 객체는, 이 참조 변수는 C를 참조하는 동안에는 child를 볼 수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만약에 끊어버리고 페런트 본인 타입의 객체를 만들어서 여기다가 대입한다면 페런트는 본인의 능력을 살펴볼 수 있게 되겠죠. 즉 여러 타입의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능력. 어떻게 이게 여러 가지냐? 자, 자바는 제일 최상의 부모가 누구요? 그렇죠, 오브젝트입니다. 모든 것은 오브젝트로부터 시작됐기 때문에 사용자가 있는 클래스 또는 시스템 클래스는 몽땅 다 오브젝트로 관리할 수 있죠. 그리고 오브젝트가 각각의 객체를 참조할 수 있다는 얘기가 되겠죠. 타입의 객체를 참조할 수 있는 능력을 말하게 된다. 그래서 업캐스팅 역시 다형성 구현을 위한 하나의 기술이다. 조상 타입의 참조 변수로 자손 타입의 객체를 취급하는 것 역시 다형성의 한 예가 된다. 그래서 자바의 다형성을 얘기할 때는요, 메소드에 대한 다형성, 메소드의 다형성,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의 다형성, 그리고 인스턴스 변수 결합 시점에서의 다형성, 세 가지로 크게 바라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게 메소드는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 두 가지 모두 다 다형성으로 바라봅니다. 오버로딩 같은 경우는 같은 클래스 내에 같은 이름을 가진 함수를 하나 이상 만들 수 있죠. 그러면은 내가 이 함수가 f라는 함수인데 f를 두 개 만들어 놓고 이 f가 들어가 있는 클래스를 객체를 만든 다음에 .f를 호출해 줄 때 이게 불려질 수도 있고요, 이게 불려질 수도 있죠. 즉 참조 위치가 위쪽 펑션이거나 아래쪽 펑션일 수 있습니다. 이 또한 다형성으로 의미하고요. 상속 관계에서 오버라이딩은
부모가 가지고 있는 함수를 자식 쪽에서 재정의했을 때, 오버라이드 했을 때 자손의 타입으로 객체를 만들면은 내가 함수를 불러도 부모 타입의 함수가 있고 자식 타입의 함수 두 가지가 있죠. 부를 때 재정의 됐기 때문에 참조의 위치가 바뀌니까 이 또한 다형성으로 바라볼 수 있다 라는 말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 역시 다형성이다, 다형성의 한 유형이다 라고 설명을 합니다. 네. 그리고 맨 마지막에 나오는 것 중에 하나가 다이나믹 바인딩, 즉 다형성의 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결합 부분인데요. 학자들은 다이나믹 바인딩만이 진정한 다형성이 된다라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근데 통념상 오버로드, 오버라이드, 동적 바인딩 이 세 가지를 모두 다형성의 한 종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해들 되십니까? 이런 형태로 하나의 객체가 서로 다른 형태로 사용될 수 있는 것, 참조 위치가 하나가 아닌 두 개 이상 참조할 수 있는 것, 뭐 이렇게 정의라면 다형성이 정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복습 차원에서 말씀을 드린다면요, 이 부분에서 아까 우리 1부식 과제했던 부분인데요, 클로즈 시키고 나서 만약에 제가 메인 함수 말고 이런 함수가 있다라고 했을 때 테스트라고 출력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태틱 보이드 테스트 이름 똑같고 매개 변수가 다른 형태, 이건 이제 오버로딩에 해당되죠. 테스트와 테스트 두 가지의 함수를 만드는데 같은 이름의 함수를 하나 이상 만든다. 그러면 이 클래스로 참조하는 객체가 있을 때, 인스턴스가 있을 때 위쪽에 있는 테스트를 호출할 것인지 아래쪽에 호출할 것인지, 하지만 이름은 같은 경우, 이것 역시 다형성이라고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자, 이해되셨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자, 만약에 이 부분에서요, 러너블이라는 마이 러너블이라는 클래스를 만들었는데 얘 말고 하나 더 만든다면, 클래스를 하나 더 만들게요. 네. 페런츠 클래스를 하나 만들고요. 페런트 클래스에 show 라는 메소드를 만약에 만들었다고 칩시다. 때 부모가 가지고 있는 show라는 함수를 my runable에서 만약에 extends 그래서 parents 하시게 되면 이 my runable로 참조할 수 있는 메소드가 하나 더 생긴 거죠. 부모가 가지고 있는 show라는 녀석이 될 거고요. 만약에 자식 쪽에서 부모의 show가 아닌 자신의 show를 정의를 한다면 슈퍼의 show를 불러줄 수도 있고요. 이렇게 지정을 하면 자식 쪽에서 show를
부를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러면 부모에게 부르냐 자식에게 부르냐는 결국은 객체가 갖고 있는 형태, 참조하고 있는 위치가 누구냐에 따라서 불려지는 것이 다르게 보일 수 있습니다. 근데 자바에서는 오버라이드된 쇼는 자식을 업캐스팅해서 부모로 저장한다 하더라도 이 쇼는 어디 있는 거? 그렇죠. 자식 쪽에 있는 쇼가 불려지게 됩니다. 근데 이게 말씀드렸죠. C++에서는 좀 달라요. 부모 쪽 것이 보입니다. 자식 쪽 것은 완벽하게 히든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주의 깊게 보시면서 코드를 하시는데, 이 부분은 어차피 지금 우리가 계속 오버라이딩으로 설명을 해왔던 부분이기 때문에 제가 복습 차원이다 라고도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다 아시겠나요? 자, 이 쇼라는 거. 근데 이 자바에서만큼 다른 언어에서는, 자, 보면요, 여러분들이 비주얼 스튜디오도 사용을 하고 계실 텐데요. 이건 자바하고 상관이 없습니다. 만약에 샘플 하나 보여드린다면요. 언어는 사용을 하시면서 각각 해당되는 언어를 모두 공부하시는 게 좋은데, 왔다 갔다 하시면서 공부를 할 때 혼돈되는 것들을 없앨 겁니다. 추가해서 이렇게 했을 때요. 인클루드 할 거고요. 아이오 스트림 넣어줄 거고요. 이것도 글씨가 잘 안 보이네요. 아이고, 너무 크다. 자, 아이오 스트림 안 되냐. 네임스페이스 std 넣어줄 거고, 네. public void에 메인 이렇게 해줄 텐데, 일단은 선언에 해당되는 거 필요하죠, 우리. 그쵸? 네, 이건 좀 다 빼도록 하고요. 일단 void 메인만 넣고 해보겠습니다. 이 상태로 놓을 거고, 우리 C++에서 이것까지 공부하셨는지는 진도가 나간지 모르겠지만, 예, 클래스를 이렇게 하나 만든다라면요. 그쵸? 이 클래스, 이렇게 되면 혼돈될 텐데, 페런트로 할까요? 이렇게 두 가지로 넣어놓고요. 자, 그리고 추가로 하나 더 만들어 보겠습니다. 클래스 차일드 또 하나 더 만들면요, 상속을 받게 되면은 페런츠 이렇게 만들었을 때, 네. 그래서 페런츠, 그쵸? 부모를 상속받았을 때 자식 쪽에서도 동일한 함수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러면 퍼블릭에 부모는 함수가 아직 아무것도 없죠. 네. 여기에 테스트라는 함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쳤을 때 퍼블릭으로 만든 거죠. 자, 이렇게 엔터 누르시면 부모의 테스트, 페런트가 가지고 있는 테스트가 만들어질 수 있고요. 테스트 함수가 여기 있으면 부모 쪽 것을 출력을 한다라고 할까요?
부모의 스트링을 출력을 한다. 네. 잠깐만요. 이렇게 해서 출력을 할 겁니다. 부모. 뭐 엔드엔드는 어쩔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돼 있는데, 자식 쪽에도 만약에 동일하게 부모가 가져온 것처럼 자식 쪽에도 여기에 테스트를 가지고 있다라면 상속관계입니다. 자식의 차일드의 테스트가 존재할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이제 cout 자식 할게요. 이렇게 나왔을 때 부모의 테스트, 업테스팅 하면 부모의 테스트가 보이는지 자식의 테스트가 보이는지 확인을 하면 되잖아요. 그러면은 만드는 방법은 똑같았습니다. 그쵸? 근데 우리가 업테스팅으로 진행을 한다면 일단 페런트 타입의 P는 포인터로 갈까요? 페런트가 아니고 차일드 타입으로 이렇게 기록을 할 때 오버로드를 지금 같은 경우 조금 문제가 있네요. 그러지 말고 여기다가 차일드 타입의 C 하고 차일드 이렇게 한번 객체 하나 만들어질 거고요. 포인터로 할 수도 있고 또는 직접 대입을 할 수도 있을 것이고요. 그렇죠? 이런 형태로 집어넣어서 페런트 타입으로 차일드를 페런트 타입으로 보관을 하면은, 이건 지금 순서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그러면 이 페런트는 결국은 부모 쪽에 해당되는 것을 참조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이런 부분에서 차이가 좀 나요. 자바와 이제 C++하고 차이가 좀 납니다. 아마 이 C++에서는 아직 클래스는 학습하시지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조금은 지금은 이해가 안 되실 수도 있으니까 이렇게 놓겠습니다. 여기 얘 같은 경우는 C는 테스트 라이브 이렇게 호출할 수 있거든요. 자, 저 C는 결국은 페런트 포인터 P는 C를 줌으로 인해서, 근데 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원하는 것이 이 자식의 부모 형태로 저장을 해야 되죠. 그렇죠? 이런 포인터 문제들을 처리를 하면 될 텐데, 어쨌든 혼돈 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자식의 차일드하고 자바에서의 차일드 부분의 호출은 서로 다른 형태로 보여줄 수 있다. 그래서 자바의 다양성에서는 궁극적으로 결국 무엇을 얘기하냐면 다이나믹 바인딩, 동적 바인딩만을 궁극적인 다양성의 한 종류다 라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 다양성에서 동적 바인딩은 3교시에 우리가 지금 오버로딩과 오버라이딩과 다양성 개념을 설명드렸으니까 동적 바인딩이 어떻게 구성이 되는지 살펴보면서 동적 바인딩으로 예제를 하나 좀 드려보도록 할게요. 예. 그래서 2교시는 여기서 마치고 3교시에 바인딩을 기준으로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